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세법이죠. 예, 지금 여러분들 상법 하고 있나요? 아, 법이네, 전부 다. 예, 저 힘들 텐데 좀 참고 하시고요. 오리엔테이션 잠깐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제 이름은 정우승이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세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요. 혹시나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는 거 있으면 전화로 질문하시면 되겠고, 그 전화를 제가 못 받을 때면 지금처럼 수업 중일 때 이럴 때니까 그때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그 전화 받고 상담할 거니까요. 그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제가 보통 주로 이제 학원에 있습니다. 옆에 강사실 있잖아요. 거기 주로 있으니까 혹시나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와서 질문하고 그렇게 이제 바로바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법 할 건데요. 세법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서 양이 제일 많아요. 굉장히 많은 양이고, 이거를 끝까지 정말 할 수 있냐 잘 참고만 가시면 돼요. 이 세법이라는 거 다른 것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끈기를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몇 번 보다 보면은 자주 보다 보면은요, 뭐 양이 많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히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면 될 거예요. 이 세법 개론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두꺼운데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세목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법인세라는 것도 있고 소득세라는 것도 있고 부가가치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울 거는 보통 이제 학교에서 한 두 학기, 세 학기 정도 다루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세목을 나눠 가지고 볼 건데요. 일단 우리 1차 시험에 나오는 세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 CP 1차 시험에 자, 일단 주로 나오는 세목이 5가지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 국세 기본법 해서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기타로 뭐 지방세법, 지방세 관련된 내용이 뭐 한 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양이 나오는 게 법인세고요. 그다음 양이 많이 나오는 게 소득세고, 그다음이 부가가치세고, 그다음에 이제 국세 기본법,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돼요. 자, 근데 정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양이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세법에 배정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거를 다 그 시간에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부분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를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속세 및 증여세하고 국세 기본법 있죠. 이건 나중에 별도의 보강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규 시간에 잡아놓은 일수 말고 별도로 따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는 제가 따로 일정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 가지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볼 겁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책에 있는 지방세를 모두 다 암기하고 들어가기엔 너무나 효익 대비 비용이 너무나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굳이 정리 안 하고 들어가셔도 붙는데 지장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주로 좀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요, 아시겠지만 뭐 법인의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급회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급회계에서 오류 수정 부분 있죠.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이쪽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법인 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법인세는 거의 대부분이 하는 게 전부 다 오류 수정입니다. 오류 수정. 회사가 이렇게 했는데 세법은 이건데 그럼 둘의 차이를 조정하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급회계에서 뭐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오류 수정의 논리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얘는 법인세를 또 모르면 안 돼요. 법인세를 모르면.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중급회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 법인세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소득세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처음 배우면 회계학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공부를 좀 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쉬웠는데 조금 어려워져요.
그리고 좀 더 하면은 정말 쉽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다른 법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요거부터 우리가 강의를 진행할 건데 부가가치세는 좀 쉽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고 점수도 좀 많이 딸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상수세 및 증여세 국기법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아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받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강의 순서는요. 부가가치세부터 먼저 할 거고 그다음에 법인세 할 거고 그다음 소득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전체 횟수로 몇 번 정도 할 거냐면 6번에서 많으면 7번. 그다음 법인세 같은 경우는 15번 정도. 소득세를 7번에서 8번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30번 저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배정된 시간도 30번 정도 지금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나중에 상수세 및 증여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별도 제가 일정을 잡아서 한 7월 달쯤에 하게 될 건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는 한 6시간 정도면 끝날 수 있고요. 국세기본법은 10시간 정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요 정도 우리가 만나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요. 1차 시험에도 나오고 2차에도 나와요. 요 부분은 거의 다 계산형 문제가 좀 많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도 마찬가지인데 이 국세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법을 배우고 있지만요. 상법 배우고 있지만 뭐 민법 얘기 조금 나오죠 앞에서. 그죠 했죠? 그런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학 측면보다는 좀 법학 측면이 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세무회계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계학 측면에서 강의를 세법을 좀 바라보는 입장이고, 근데 국세기본법은 아무래도 이건 법적인 마인드에서 접근해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올해 1차 시험 같은 경우도 국기법 굉장히 어려웠고 세무사 1차 시험에서도 국기법 판례 같은 거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요 이쪽 부분을 전문가를 저희 학원에 세법 선생님 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세법학 쪽에서 좀 법적인 마인드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은정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의 모든 국기법 강좌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전부 다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은정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게 저보다는 훨씬 더 제대로 된 걸 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기법은 유은정 선생님께서 따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서 보시면 되겠고 제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회계학 측면에서 접근한다 해봤자 이거는 이해하는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은주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강의 진행 순서는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공부하신 분들 몇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회계사 범기본종합반 우리가 처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내용부터 하나씩 내용 잡고 들어가고 그다음 책에 있는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익히는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론 정리부터 먼저 좀 할 거고 이거는 별도로 이제 워크북이랑 교재가 있을 거예요. 워크북 가지고 이론 내용을 먼저 정리를 쭉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된 이제 예제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건 우리 세법 개론책에 있는 예제들 가지고 문제들 가지고 좀 풀이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수업 끝난 다음에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복습을 하시는데 복습할 때 어떻게 복습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한 내용대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북 먼저 이런 내용 읽어보시고 그다음 예제 풀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꼭 지금 이 단계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워크북 읽고 예제 풀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형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론형 문제라는 게 다음 중 옳은 것은 1, 2, 3, 4, 5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법주문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워크북 같은 경우는 법주문을 좀 압축해 놓은 상태고 좀 이해하기 위해서 편하게 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주문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은 지금 처음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에 있는 두꺼운 책 있잖아요. 노란색 책. 이 책을 꼭 한 번씩은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안 읽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워크북 읽고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하고 예제 풀고 그리고 나서 꼭 교재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란색 책 있죠?
책에서 우리가 지금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 워크북에 설명했던 내용들, 책에 있는 예제 가지고 봤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법조문에는 어떻게 써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 단계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너무 자세히 읽을 필요 없어요. 자세히 읽을 필요 없고 이렇게 써 있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거의 대부분 우리가 내용을 알고 읽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부터 그냥 펼쳐가지고 지금 얘부터 읽으면은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나라 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세법 개론책이에요. 1페이지부터 이해가 안 돼요. 1페이지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외계어냐?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한국말로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대부분 내용을 알고 읽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더라도 이 부분 이제 읽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다 하고 있지만 모의고사 봐서 피드백 해야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전체 4번 볼 거예요. 4번 볼 건데 법인세 2번, 그다음 소득세 1번, 부가가치세 1번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세목이 좀 많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부터 먼저 다 배우고 나서 한번 모의고사 보고, 그다음 소득세 배우고 법인세 배울 때 절반 나눠가지고 모의고사 보고, 그다음 소득세 배우고 나서 모의고사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매일매일 밀리지 않고 따라오는 게 중요해요. 세법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요. 다른 과목보다. 다른 것들은 좀 배우면 그래도 2, 3일은 기억이 나는데 얘는 그냥 배우고 나서 문 닫고 오늘 나가자 하고 딱 나가는 순간 내 머릿속은 다 백지가 돼버려요. 정말로 그래요. 조금 이거는 좀 뭐 제가 말하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오버인데 이거는 뭐 조금은 갈 수 있겠지. 근데 절대 하루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배운 게. 굉장히 휘발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처음 보는 용어는 너무 많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다른 게 많아. 내가 그동안 살았던 환경과 너무 다른 내용들을 세법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낯설기 때문에 이게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걸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 너무 낯설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낯선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꾸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소개팅을 나갔어요. 미팅을 나갔어요. 처음 딱 봤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다행인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기억나요 안 나요? 일단 그날은 놀아. 하루는 놀아요. 근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그 다음날 되면. 일단 얼굴도 잘 별로 사진 찍어놓지 않는 이상은 힘들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도 또 만나게 돼 있어 또. 2번 만나. 3번 만나. 하다 보면 얘 괜찮은 구석이 조금씩 있네?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몇 번 만나다 보면 사랑스럽고 그러다 보면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 저 말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법이란 게 똑같아요. 요거는요. 처음 볼 때는요 정말로 재미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용어도 낯선 거 많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은요 얘가 어느 순간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얘가 내 전략 과목이 될 수 있게 되고 얘 때문에 내가 붙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애정을 줘야지만 얘도 똑같은 애정을 여러분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자꾸 보는 습관 그걸 좀 들이셔야 돼요. 다른 과목보다 정말로 양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보셔야 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회계학이 어떻게 보면 회계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과목이 제가 봤을 땐 세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셔가지고 필드에 나가셔가지고도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회계 그리고 세법 이 2가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좀 여러분들이 잘하려면 지금 좀 많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거는요. 이렇게 전부 다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후에 저를 만났어요. 오전에 만났으면 뭐 충분히 여기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오후에 저를 만났으니까 오전에 배웠던 상법도 복습을 해야 되고 오후에 지금 배우고 있는 세법도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8시간 딱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4-5시간 동안 다 정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봤죠. 지금 몇 번 밀렸죠. 지금 이미 중급회계 원가회계 하면서 이미 여러 번 밀렸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해두셔야 돼요. 오늘 조금 다 복습 못했다. 그럼 주말에 또 쉬는 시간 있으니까 주말에 비는 시간에 또 메꾸고 하는 식으로 가셔야 되고 특히 세법은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못하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오늘 걸 알고 있어야 내일 게 연결이 돼요. 오늘 걸 알고 있어야. 근데 오늘 게 제대로 복습이 안 되는데 내일 것만 딱 이해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해요.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복습을 해야 된다. 상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세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세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상법은 1차밖에 안 나와요. 정말 상법은 내일 해도 돼. 왜냐하면 내일은 상법이 없잖아요. 내일은 또 세법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복습 못하면 내일 거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배운 상법은 토요일 날 정리해도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세법은 어쨌든 그날 외운 건 그날 무조건 끝내자. 나중에 이게 상법하고 붙든 뭐 제목하려고 붙든 뭘 하고 붙어도 어쨌든 세법부터 복습한다.